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쇼의 닥터준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버지 마시의 닥터준 조준호입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네. 제일 곤란한 거. 그건 뭐가 있겠습니까? 배고픈 거? 배고픈 거. 돈 못 버는 거? 뭐 추운 거, 뭐 엄청 많지 않겠습니까? 똥 못 싸는 거? 그런 네. 것도 뭐 많이 있겠죠. 근데, 사람을 자연적으로 가장 빨리 죽일 수 있는 방법. 3분 만에. 3분 만에. 네. 숨 쉬는 거네요. 네. 네. 숨을 못 쉬게 하면 네. 3분 만에 이제 그냥 끝나는 거죠, 인생이. 근데 이게 평상시에 호흡이 얕고 네. 숨 쉬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너무 많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내가 숨을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못 쉬게 되면 혹시 죽지 않을까? 네. 이게 죽음이라는 게 그냥 뭐 죽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네네. 네. 이게 두려움이 계속 누적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몸은 점점 더 쇠약해지는 오늘은 호흡 곤란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흡 곤란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 호흡 불편 정도. 왜냐면, 오랜 기간 내가 왜 이렇게 호흡이 이렇게 짧지? 이게 안 펴진 느낌이지? 그럼 굉장히 답답해지거든요. 숨을 막 들여 마셨는데도 다 들어오는 느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꽉 차는 느낌도 없고. 왜냐면 이거는 저희가 치료해보면 그분들이 확실히 느끼시거든요. 숨이 굉장히 깊은 게 정상이었다는 걸 아시는 걸 보면 그 평상시에 그 약간의 불편함마저도 평상시에 그 약간의 불편함이 실제로는 엄청난 큰 불편함이었던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불편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제 한 사례를 통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이제 한 50대 여자분이셨어요. 근데 50대 여자분이 이제 찾아오셔가지고 숨이 안 쉬어진대. 예. 근데 가끔 생기고 숨이 안 쉬어지면 목이 답답하고 땡겨지는 느낌 때문에 이제 더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숨이 안 들어오면 당연하겠죠. 이제 어지럼증도 있고 그런데 배를 좀 풀고 나면 좀 괜찮대요. 그럴 때는 또 누워있으면 또 조금 더 편해지고 그리고 특징이 또 굉장히 피곤하죠. 그 호흡이 떨어지면 피곤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밥 먹은 후에 당 떨어진 사람처럼 거의 피가 밑으로 쏠려가지고 힘든 느낌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특징이 뭐냐. 이제 저희는 다른 병원은 예를 들면 안과다 그러면 이렇게 눈만 보겠지만 어디서 살았는지, 어떤 또 수술을 받았는지, 약 먹는지, 어렸을 때는 어땠는지 이런 걸 이제 또 우리가 호구조사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20대 때 또 난소 물혹을 제거를 하면서 배 쪽에 큰 흉터가 있다. 요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구나. 저는 이제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배 흉터가 호흡에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굉장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요걸 먼저 힌트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을 2번 치료했습니다. 어디를 치료했냐? 호흡에서 뭐 호흡기를 달거나 뭐 예를 들면 우리 이렇게 뭐 빨아먹는 이런 천식약 같은 걸 드린 게 전혀 아니고 자, 목등 허리 골반에 척추 인대를 강화시켜 드렸고 그러면서 배를 열어봤더니 실제로 한 손바닥만한 길이의 이런 흉터가 배 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배 쪽에 근막 치료를 같이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배가 많이 부드러워지면서 호흡이 너무 편해졌대요. 그 다음에 여기가 튀어나온 게 우리 켈로이드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켈로이드성처럼 이렇게 아예 울퉁불퉁 튀어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뭐 지저분하게 좀 튀어나와 있었거든요. 이게 색깔도 바뀌고 굉장히 두드러웠답니다. 그래서 이분을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척추를 치료하고 배 흉터를 치료했다. 그 말은 근막을 치료해둔 거거든요. 이 근막을 치료했더니 호흡이 좋아졌다. 이 말은 결국 여러분들이 내가 숨쉬기 어렵다는 게 꼭 호흡기, 폐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요거를 한번 꼭 전달을 좀 드리고는 싶어요. 그러니까 숨쉬기 어렵다. 그러면 대개 이제 처방이 뭐 기관지 확장제 네. 뭐 이런 게 이제 일단 되는 거죠. 그러고도 숨쉬기 어렵다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뭐 요즘 뭐 신경 쓰는 게 있어요? 뭐 이렇게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네. 별로 관심을 두지 않거든요. 왜 관심을 안 두냐면 이 사람이 안 죽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숨 못 쉬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너 지금 뭐 멀쩡해 보이는데 이러니까 혼자서 이제 엄청 고생을 하시는 케이스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자율신경 치료를 했고 척추 치료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흉터 치료를 좀 강조를 하셨는데 뭐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 이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우리가 오목조목 한번 따져볼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숨을 깊게 들이마시려면 내 생각으로 뭐 땡기긴 했지만 누가 작용을 했을까요? 근육이 폐 공간을 용적을 넓혀주면서 호흡을 집어넣었을 거거든요.
그럼 근육이 혼자 일을 했습니까? 아니거든요. 신경이 근육한테 너 이렇게 하라는 명령이 제대로 들어가니까 그 명령을 받은 근육의 환경이 다시 그 명령을 수행을 하게 되면서 호흡을 빨아들이고 다시 내뱉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 호흡은 폐에서 일어나는 이런 호흡이지만 그 폐가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신경과 근육이 제대로 일을 해야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폐는 이게 혼자서 뭐 심장처럼 뛰고 뭐 늘어나고 이런 게 아니고 수동적인 기관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갈비뼈가 이렇게 늘어나 줘야지만 폐가 거기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늘어나서 바람을 빨아들이는 거지. 폐가 늘어나면서 갈비뼈가 이렇게 벌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육이 이제 아주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 근육과 신경이라면 그 근육은 뭐고 신경이 뭔지를 좀 볼게요. 우리 근육이란 거는 주호흡근, 우리 대부분의 큰 호흡 양을 담당하는 주호흡근이 있고, 부호흡근은 이제 보조적으로 쓰이는 호흡근들이 있는데, 주호흡근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브리살하는 우리 횡격막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갈비뼈와 갈비뼈를 벌려주고 닫아주는 이런 늑각근 두 개가 주호흡근이 되고, 부호흡근 같은 경우에는 이 갈비뼈를 위로 당기기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 쪽에 있는 근육들. 그리고 아래쪽으로도 당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복근이나 뒤쪽에 있는 허리 쪽 근육들 또한 부호흡근으로 작용을 한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제 코어 근육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이 주호흡근부터 좀 살펴보면 주호흡근의 1번 근육인 횡격막. 횡격막은 이 가슴과 배를 나누는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얘는 신경이 어디서 나오나 생각을 해보면 그 등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목 3, 4, 5번에서 나오고 그 센터는 상부경추에 있다. 그 상부경추가 이 바로 턱 뒤에 있는 부분이 상부경추입니다. 즉 목이 안 좋으면 횡격막이 제대로 당겨주고 올라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연구를 해봤더니 우리 거북목 있지 않습니까? 거북목만 돼도 호흡이 30%가 떨어진다. 근데 거북목이 잠깐 거북목 됐다가 지금 C자목이 됐다 이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항상 거북목이 돼 있다. 그 사람은 항상 호흡이 30% 모자란다. 하한가를 맞고 있다. 이렇게 주식으로 치면 그렇게 되면은 기분이 굉장히 안 좋겠죠. 그 다음에 주식 얘기하니까 기분이 진짜 안 좋아졌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늑간근. 이 늑간근은 당연히 등에서 나오겠죠. 그러면 지금 목이 중요하다고 나왔고 등도 중요하다고 나왔고 그 다음에 아래쪽은 또 복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복근 어디서 나오냐? 등과 허리의 신경에서 나오거든요. 특히 아래쪽 등 쪽에서 나오는데 그러면 따지고 보면 등, 허리, 그 다음에 목, 그 중에서도 그 센터들은 상부 경추에 있기 때문에 그냥 목등, 허리, 골반이 이 호흡에 있어서는 핵심이다. 그럼 뭐가 핵심이냐? 목등, 허리, 골반을 잡아주고 있는 뼈의 척추뼈의 정렬 상태가 좋아야 될 것이고 어떻게? 중력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이런 곡선을 가지는 엑스트라 커브를 가질수록 호흡이 좋아질 것이고 그리고 실제 신경이 나와서 근육으로 빠져나가는 구멍들 이 구멍들을 안정성 즉 관절의 안정성이 확보가 돼야지 그 사람은 호흡을 하는 근육과 신경이 건강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천식약을 기관지를 확장시킨 약을 먹은다고 해서 우리 척추가 정렬이 좋아지거나 관절의 안정성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척추만 잘 잡아줘도 알아서 근육과 신경은 잘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분은 엑스레이를 보면 뭐 크게는 그냥 일자목, 누가 봐도 일자목, 거북목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 목이 펼쳐지게 되면서 목 안에 있는 신경들은 당겨질 거고 그럼 목 안에 신경이 뭐가 있다? 호흡으로 가는 신경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호흡으로 가는 신경이 예민해지고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호흡량이 떨어지는데 거북목만 돼도 실제로 폐활량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실제로 연구가 된 거 보면 그러니까 호흡하면은 우리가 대부분 이제 뇌에 있는 연수 부분이라는 곳에서 이제 호흡 중추신경에 의해서 호흡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그 이야기는 빼고 지금 목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호흡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내가 뭐 숨 쉬는지 느끼지 않고 그냥 숨 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연수해서 해주지만 실제로 그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횡격막부터 목 근육, 갈비 사이의 근육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목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을 목하고 등, 허리, 골반에 우리 자율신경 치료를 해주면
제일 먼저 해주는 이야기가 호흡이 편해졌어요. 몸이 가벼워졌어요. 이야기를 항상 먼저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치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자 우리 이제 흉터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흉터가 배에 있다고 이 사람이 호흡에 문제가 생길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흉터라는 것 자체가 뭐냐? 일단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수술을 위해서 절개를 하고 예쁘게 꼬맸지만 실제로는 층이 제대로 아주 세밀하게 맞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근육의 기능이 중요하다고 했지만 그 근육의 기능만큼 중요한 게 근육도 옷을 입고 있거든요. 그 근육 옷을 근막이라고 하는데 근막의 기능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이 근막이라는 게 예를 들면은 뭐 늑강근 근육 따로, 예를 들면은 뭐 늑강근 근육 따로, 뭐 복근 따로, 뭐 어깨 근육 따로, 목 근육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가 아닌 근막의 시스템은 전체가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이어서 한 곳이 움직이면 다른 곳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고, 그 말은 한 곳에서 뭔가 움직임이 막아져 있으면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쭉 부드럽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중간에서 뚝 끊어져 버리게 되니까,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근막에 이상이 생기면 지금 뭐 혈액순환의 문제, 신경의 문제 이런 것들이 동반될 수 있다. 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혈액순환 또한 회복에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신경 또한 근육의 기능에 영향을 다 줄 텐데 그게 근육 위쪽에 있는 근막 시스템을 통해서 지나가서 근막이 유착이 되고 막 예쁘게 꼬매져 있지 않게 되면, 손상을 받게 되면 결국 혈액순환과 신경에 이상 장애를 주고 그 신경의 이상 장애는 결국 기능에 이상 장애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20년이면 이제 그때 복강경 수술이 물론 뭐 막 도입이 되고 조금 지났을 때거든요. 네. 그럼 복강경으로 수술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20대 또 여성을 왜 그죠? 흉터를 내 가지고 수술했다. 이것도 참 난소 후기 얼마나 좀 심했으면 그랬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겉으로 예쁘게 꼬매져 있더라도 그 안쪽에 근막층에서는 어느 정도의 유착은 존재할 수가 있고, 그 말은 근막에 유착이 있다는 거는 제대로 된 힘의 전달을 통한 기능의 전달이 잘 안 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한 곳에서 꽉 잡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 펼치고 싶어도 장애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근막이 유착이 돼 있다는 거는 내가 어른 옷, 엑스라지를 입어야지. 그러면 내가 조금 힘은 들겠지만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세밀하거나 예를 들면 정확한 일을 하긴 힘들고 어렵게 해야지 그걸 해낼 수 있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근막의 유착이 여러 문제들로 다 되니까 이제 근막부터 먼저 해결을 해주면 이 호흡이 이렇게 늘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힘조차도 이제 좀 부드럽게 만들어줄 수 있다. 그래서 이 근막을 우리가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근막만큼 중요한 게 요즘은 젊은 분들은 이런 분들은 좀 적지만 그래도 한 40대 후반, 50대부터 보면 우리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여기저기 뭐가 이물질 같은 게 막 철사 같은 게 들어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금덩어리. 그죠? 그게 금덩어리, 금침인데요. 이 금침 같은 이물질도 실제로 우리 몸에 금이라는 게 이제 이물 반응이 적기 때문에 쓰는 작용이 있거든요. 하지만 뭔가 이물질이 들어있으면 거기에 대한 자꾸 신경 반응들이 일어나면서 근막 이상 그리고 어떤 근육 이상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도 지금 뭐 숨을 못 쉰 지 좀 오래되셨는지 저기가 폐혈자리에 등에 폐혈자리에 저렇게 금침을 좀 맞으셨네요. 그래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또 이쪽에 있으니까 내가 근육이 펼쳐지거나 근막이 펼쳐지려는 힘이 조금은 적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시술이라든지 어떤 성형적으로 이런 시술들을 고민하고 있다, 뭔가를 집어넣고 싶다, 이럴 때 내가 한 번쯤은 더 고민해 보시고 선택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세 있으신 분들은 진짜 한 금반지 2개 정도 만들 정도로 몸에 금이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아니, 머리가 쭉 뺏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엑스레이 찍으면 너무 많아가지고 갑자기 쭉 뺏어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막에 대해서 어떤 치료를 했냐, 이제 그건 이제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어렵고, 그럼 나도 흉터가 있는데 나도 호흡이 좀 딸리는데, 이제 이런 분들이 있다면 제가 약간의 힌트를 드리면 이렇게 근막이 유착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보통 근막은 콜라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콜라겐은
열에 의해서 이렇게 눅눅하게 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막에 마찰열이 생길 정도만 해서 조금 부드럽게 마사지만 해줘도 근막이 어느 정도는 펴질 수 있으니까 너무 몸을 차게 하지는 마시고 따뜻하게 유지.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보면 배를 따뜻하게 해주고 배가 편해지면 내가 호흡도 편해지다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하나는 절대 탈수가 되면 안 됩니다. 이게 이 근막 시스템은 졸과 개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탈수가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 그 마른 오징어처럼 말라 삐뚤어진 우리 멸치처럼 아주 딱딱해지거든요. 육포. 그렇죠. 그래서 이 우리 물을 좀 충분한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만 많이 먹은다고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염식을 피하시고 그리고 적절한 수분 공급 더 앞서서는 이제 커피나 뭐 녹차 같은 이런 탈수를 일으키는 차를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근막 건강 더 나아가서 호흡과 혈액순환 건강에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 많은 질병들이요 거의 뭐 혈액순환과 관련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혈액순환부터 문제는 시작이 됐고 그게 오래되면 이제 병이 되고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 혈액순환의 혈액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산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아예 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잘 안 된다 이러면 아주 골치 아프죠. 뭐 비염이 심하다든지 뭐 목구멍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천식이 진짜 있거나 폐 질환이 있거나 이렇게 해서 숨을 못 들여 쉬는 것도 이제 우리가 쉽게 알 수는 있지만 이게 척추에 문제가 관련돼 있다는 거는 사실 잘 모르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호흡이 문제가 있는데 이것저것 다 검사를 해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꼭 척추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내 척추 상태가 내 호흡을 방해하고 있구나. 이걸 꼭 이제 아셔야 되는데 이 흉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 폐가 들어있는 게 이제 가슴인데 이 흉곽을 좁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가슴뼈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등뼈가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좁게 만든다요. 좁게 이렇게 펴지게. 등이 완전히 펼쳐져 버렸다. 펼쳐지게. 이게 하느님이 이거는 내가 목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거는 외부 힘에 의해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뒤에서 세게 하는 경락 마사지, 뭐 발을 밟는 타이 마사지, 뭐 이런 것들 외국 나가시면 꼭 한 번씩 해보시잖아요. 그런 마사지들을 잘못 받았을 때 문제들이 아주 많이 생기고 요즘은 폼롤러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쓰면서도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고 또 운동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필라테스, 요가 이런 데 가면 폼롤러 많이 가르쳐 주니까 그런 것들을 잘못 사용하셔가지고 생기는 문제들도 많긴 하지만 헬스 하시면서 너무 무거운 무게를 드시는 이런 분들도 등에 문제가 이제 같이 생기면서 흉곽 자체가 좁아지고 이것 때문에 숨을 쉬기가 또 곤란해지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중복으로 겪게 되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몸을 쓸 때 어떻게 하면 사고가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은 전부 다 내가 운동 경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부상을 방지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마추어들도 그렇게 부상을 방지하려고 노력을 좀 더 많이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 호흡이 안 된다. 그러면 문제가 진짜 많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호흡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꼭 이제 척추 상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이 내용은 마치고 다음에도 또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